네, 바이오 FDNC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저는 공부해보고, 너무 괜찮은 회사다. 다만,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는 회사다. 용어들이 좀 낯설고, 처음 접하는 단어들이 많아서, 네,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시간도 네, 부족해서, 네, 걱정이 되네요.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시가총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37억. 네, 아주 작고요. 주식 수가 869, 아유, 말이 안 되네요. 네.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유동 주식 수 비율이 65%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주식 수가 적고요. 특이점이 이대주주가 지보단이라는 그 향수 세계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세계 네, 1위 회사인데 그 지보단이 이 바이오 FDNC에 투자를 했어요. 그 지분율이 8.46%인데 현재 2대 주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보단의 최대 주주가 빌 게이츠 재단이 이 지보단의 최대 주주예요. 이 회사 굉장히 놀라운 게 11년째 흑자입니다. 네, 그 보시면 요거 숫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요건 한번 검색해서 영업이익률이랑 한번 보십시오. 영업이익률이 거의 30%가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네.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제가 요 그림만 사실 다 이해하면 이 회사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어려워요. 네. 제가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회사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요 끝에 있는 두 가지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회사인데 유효 물질과 양리 물질입니다. 유효 물질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화장품의 뭐 미백 성분, 뭐 주름 개선 또는 저희가 먹는 비타민, 미네랄 그런 것들이 유효 물질이고 양리 물질은 병 치료를 위해서 먹는 물질이죠. 이 두 가지를 세포로 이제 치료를 할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동물 세포를 이용한 거거든요. 초세를 이용한. 근데 이 회사는 그걸 식물 세포 배양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네, 식물 세포 배양으로 유효 물질과 양리 물질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주요 기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식물 세포주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 세포주를 설계하고 개발해서 이 세포를 배양하고 대량 생산하는 게 이 회사가 그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식물 세포주 설계를 위해서 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보면은 캘러스를 유도해서 배양을 통한 스크리닝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식물 세포주는 연속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이렇게 한 어떤 특정 종의 세포 라인이에요. 이거를 어떤 식물을 이제 그러니까 막 뭐 분해하고 뭐 쪼개고 해서 얻은 다음에 캘러스라는 걸 만듭니다. 캘러스가 뭐냐면은 세포 덩어리예요. 이 세포 덩어리를 하는데 이 캘러스를 이용해서 얘를 무한히 재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전을 뭐 편집하거나 추가 삭제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식물을 만들 수도 있는 물질이고요. 스크리닝은 저희 스캔한다 그러잖아요. 스캔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특정 원하는 물질을 찾는 과정이고요. 유효 성분은 이제 식물이 이제 벌써 1분밖에 안 남았네. 근데 아무튼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얘들이 갖고 있는 또 특이한 게 동결 보존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얘는 이 얻은 세포를 얼려버릴 수 있어요. 얼려서 보관할 수 있어요. 영구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땐 꺼내서 그 식물을 재생시킬 수도 있고 그걸 배양시켜서 또 다른 물질을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북극에 가서 뭐 북극 별꽃이라 이런 걸 지금 동결 보존해놨다고 해요. 그리고 복원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스마트 RC라는 신기술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바이오 리액터거든요. 뭐냐면 아까 세포주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유효 물질을 이 바이오 리액터에다 내서 배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배양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거를 아주 막 그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폐기물도 많이 나오는 거였다면 얘는 폐기물도 거의 없고 친환경적으로 세포를 무한히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백 성분이 있으면 미백 성분을 빨리 우리가 많이 얻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에다가 물리적 자극을 줘요. 물리적 자극을 줘서 그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물리적 자극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지금 장미 세포에서 얻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기 전에
얻을 수 있는 성분이 요만큼이었다면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은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네오크레마입니다. 2007년도에 네오크레마 설립하였고요. 19년도에 코스닥 상장한 회사고요. 이렇게 대표이사 두 분 계시는데 한기수 대표이사님은 재선임하셨고 0.54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답니다. 이 회사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기능성 식품 소재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기능성 당, 기능성 펩타이드라고 갈락토 올리고당이라는 그 포도당의 함량을 최대한 낮추는 제조 공정을 개발했는데 이 타사는 보통 고순도가 한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요거 우리 회사는 고순도 한 70%에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FDA 그라스 인증 획득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인체의 장, 피부를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미생물의 군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사업 영역이 첫 번째 이제 식욕 억제하는 다이어트 시장을 겨냥하는 거, 두 번째 피부 개선을 하는 프리바이오틱이라는 유산균의 이제 먹이 신양을 메인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고령 친화식 그리고 3D 푸드 프린팅, 의약품, 맞춤형 기능식품, 대체육, 배양육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으로 중요한 거는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이게 효과를 가져오는 올리고당류가 체내에 흡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사가 갈락토 올리고당이라는 이 영양분을 대장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탁월한 프리바이오틱스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오크레마가 이트레스라는 미국의 FDA 승인받은 게 일본에서 이 소재예요. 이 이트레스라는. 근데 일본의 드러그 스토어라는 다이어트 제품 1위를 4년 동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의약품, 장 질환 치료제, 근육 질환 치료제 같은 이런 시장 확장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클린 라벨이라고 해서 유기농 제품, 그러니까 유기농 갈락토 올리고당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레퍼런스라 확보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전 세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네오크레마가 일단 유일하고 한데요. 이런 원료로 주요 제품들이 분유나 락토핏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 현황 보시면요, 비슷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 이번에 적자 난 거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고요. 대표님께서 이 회사 알려주시면서 좀 대체육, 배양육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체육이라는 게 식물성으로 원료를 활용해서 만든 거고 배양육은 동물 세포로 인공적으로 이렇게 배양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곡물 생산에 차질이 있으면서 지금 환경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러고 이게 적극적으로 배양육 식품 허가를 받은 나라가 싱가포르가 지금 처음이고요. 이 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거의 90%가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라 자급률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대체육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해서 그런지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나라 다음으로 지금 미국이 두 번째로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배양육 시판 승인을 했다.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국내에서도 배양육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나 봐요. 육류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대체육의 시장성도 조금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표를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세계 최초로 배양육 배지를 개발했다고 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시설을 이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거고, 이런 또 유명하신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육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3D 푸드 프린팅이요. 배양육으로 만든 고기가 이게 질감이 딱 고기 같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드를 이렇게 프린팅하는 기술이 있는데 염료나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색감이나 이런 거 내는 거를 이 회사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네. 바이오 FDNC 부분은 사실 좀 저도 따로 질문할게요. 네. 그 발표 내용만 가지고는 아직 이렇게 이 회사가 어떤 부분에서 되게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가 확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움님이 생각하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게 투자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해야 될 얘기를 못해서 일단 바이오 FDNC는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방식으로 세포를 배양하고 이 세포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 그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그 유효 물질과 양리 물질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바이오 FDNC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위탁 생산입니다. 약물의 위탁 생산. 지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게 이런 약물을 생산해 주세요 의뢰를 받은 다음에 그 약물을 세포 배양을 통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대량 생산해서 그걸 판매하는 방식을 이제 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냥 그러니까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개발 그리고 생산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기사에 보면은 이 회사가 그 기술을 미국 바이오 회사에다가 판매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 요런 것, 그러니까 뭐 라이센싱 아웃이나 그리고 위탁 생산 같은 걸 이제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쪽 방향이란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투표를 제가 올렸는데 혹시 투표창이 뜨시나요? 이게 왜 안 뜨지? 올리기는 제대로 올린 것 같은데.